자, 이게 마음으로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눈이 있으니까 눈이 사물을 본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말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심코 다 눈이 본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능경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밑에 줄을 보십시오. 능경에서 뚝딱해서 안남존자에게 물으시고 안남존자가 대답하면 나는 이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대상을 보느냐? 눈이 보인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눈이 있으니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뚝딱해서 이처럼 안남존자의 말에 반문한 까닭은 설사 눈이 있더라도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본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념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이 바로 대상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알아차림 하는 것은 감각기관하고 관계가 없어요. 눈으로 사물을 알아차리거나 내가 귀로 소리를 알아차리거나 혀로 맛을 알아차리는 다 똑같아요. 알아차리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기관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의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은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의식은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어디 안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의식을 손가락에 두면은 둘 수도 있고 발가락에도 의식을 둘 수가 있어요. 머리 끝에도 둘 수 있고 또 의식을 저기에 미국에도 둘 수도 있고 다리도 둘 수도 있고 어디나 갈 수가 있어. 그 의식은 돌아다니는 게 자유로워요. 얘기하자면.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각은 눈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죠? 청각은 귀를 의지해야 됩니다. 후각은 코를 의지해야 되고 미각은 혀를 의지해야 되고 촉각은 이 피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식은 그걸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의 작용이 정념입니다.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감각기관을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능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나 장님은 보겠느냐 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아니다. 장님도 본다. 아니 이게 눈이 망가지면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한번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눈을 감으세요. 뭐가 보입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그렇죠. 누구세요? 깜깜한 게 보이죠? 네. 그러면은 깜깜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님도 본다. 깜깜한 걸 보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자체가 보는 성격이 있다는 거.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눈이 생기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눈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에 왜 눈이 생기면 뭐가 좋냐? 우리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계가 있어요. 모양이나 색깔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볼 때는 뭐가 보이느냐? 자기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에요. 자기 감정도 사물보다 볼 수 있고 생각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느낌도 몸이 느끼는 느낌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음에 근육이 생기면 어디 되느냐? 마음에는 무슨 근육이 있겠느냐? 마음에도 근육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아주 좋아지면은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이 집중력이 생기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몸에 근육이 있으면 이걸 물건에 탁 드는데 힘들지 않고 탁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하나는 되는데 2개가 목표예요. 탁 올리는 거. 그래가 제가 되게 어릴 때는 이거 한 20개도 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근력이 이제 없었어요. 이 2개 목표를 이렇게 하거든요. 철봉에 매달리는데 이 근육이 있어야 매달려요. 이것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은 번뇌에 대처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이 근육이 있으니까 물건 같은 거 탁 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탐욕이나 분노를 탁 쳐서 이렇게 그걸 튕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유가 있고. 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 말을 딱 하면 그만 바라락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 있는 사람은 근육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화날 일이 화가 나네 하면은 마음에 근육이 생겼구나. 상대가 막 비난하고 뭘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면은 알아차림이 잘 됐어. 그러나 이 알아차리면 자기 감정을 체크하거든요. 자기 감정을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그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근육이 생겼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이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알입니다. 이 감각기관을 의존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마치 햇빛이 물을 투과할 때 굴뚝대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모두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빛이 이렇게 물을 투과하면 딱 굴절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물을 눈으로 딱 받아들이면은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딱 굴절돼서 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은 감각기관에 자기 과거의 경험이 그 안에 끼어들어요, 항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딱 굴절돼서 오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도 딱 굴절돼서 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전에 옛날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총각이 오늘 자기 애인을 만난 날 다방으로 탁 가는데 참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축복하는 같이 느껴졌지. 막상 들어가서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청년은 낙담을 하게 되죠. 다방에 문 열고 나올 때는 세상 사람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 날씨가 우중충무한 것 같고 그런 거야. 같은 상황이 왜 그럴까? 날씨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바람 맞았다 하는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다 굴절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굴절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은 각기 다른 여섯 감각기관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 자체의 보는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의 보는 성품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왜곡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러한 왜곡 편차를 없애고 있는 그대로 존재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안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힘을 기르는 게 우리의 명상하는 이유예요.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거는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수행에 관계되는 것들이니까.
보세요. 눈 쪽으로 열이 오르니까 이게 사물이 쫙 흐려져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원인이 있다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자꾸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 보니까 터지고 하는 거야. 예. 내가 인삼도 안 먹고 그런데 뭐가 열이 이제 오르거든. 이건 이제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음식을 한번 점검해봐요. 아니 과로예요. 네. 네. 가루하고도 좀 관계 있는데 열이 올라온다는 거. 눈이 흐릿해요. 이게. 눈이 이게 흐릿흐릿한 건 열이 오르면 이런 증상이 이제 생겨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저작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30대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40대도 있었고 그러다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육안이 흐릿흐릿하지만 제 심만은 또렷하거든요.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감정, 생각, 영상에 의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감정, 생각, 영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존재할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정, 생각, 영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감정, 생각, 영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들이 동시에 저절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감정 볼 수 없고 생각도 볼 수 없고 영상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이제 눈이 생기면 자기 감정이 어떻다 하는 걸 보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영상도 사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생기면 사라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심이 안 생겨요. 그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자기 생각이 동일시하건 자기 감정이 자기를 대입시켜서 동일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울증을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걸 동일시한다 하는 건 감정이입 이런 말 많이 쓰죠. 감정이입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입을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안 좋은 감정과 이 감정이입을 해버리면은 이 우울증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그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자식하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잖아요. 애가 뭐 성적이 좋으면은 애를 좋아하고 성적을 적게 봐도 막 야단치고 하는 이유가 그 아이하고 자기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는 감정이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다. 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편중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입 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악 명상을 해가지고 기치가 생긴 얘기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분이 음악 명상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음악에만 그냥 자기가 기대고 있었던 거죠. 감정이입을 한 거죠. 주위 사람 당신 잘한다고 막 칭찬하니까 정말 그렇게 막 열심히 해버렸더니만 그 다음에 건망증이 생겼죠. 길치가 생겼어요. 운전을 못하고. 그래 운전을 할 줄 아는데 길을 몰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바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는 이제 그 음악에 자기 다 던져버리고 다 놓아버렸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 어머니가 길을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그래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타면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수행과 표본입니다. 말하자면 절대로 그 대상과 동일시하거나 이입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혜가 개발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마음으로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고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의도인데, 의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의도의 신체 움직임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어떤 뜻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본다 하는 건 의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도를 보기 때문에 그 의도에 의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본다 하는 말이 그런 건데 이것도 제가 옛날에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저기 강주 불교 라디오에서 이제 법문을 해달라 해서 가서 잡보장경 강의를 하게 되면 딱 20분이에요. 첫 시간인데 딱 했는데 참 참담했습니다. 이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생각하는 이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마음으로 본다 하는 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는 감정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신체 움직임을 바로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업의 장애를 없앱니다. 업의 속성은 움직임이며 맹목적이며 습관적입니다. 자, 이 업의 속성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은 뭘 얘기해요?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반응을 얘기해요. 어디에 반응하는가 하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에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입니다. 얘기하자면 예를 가다가 누가 탁 치면은 거기에 탁 반사적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괜찮아. 누가 막 욕을 하면 그냥 화가 착 오잖아요. 그래 반응하는 거는 좀 까르마 업입니다. 그래 업의 속성 움직임이에요. 얘기하자. 그럼 바깥 경계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무심해져 가는 거예요. 무심. 무심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이 무심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심 공부. 이 이제 무심 공부를 얘기할 때 밖으로는 반년을 쉬는 거죠. 반년을 쉰다. 안으로는 헐떡거림을 쉰다. 헐떡거린다 하는 건 내 안에 감정과 생각 올라오는 게 멈춰졌다. 밖으로 반년 쉰다. 대상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안과 밖이 저대에 씌워져 버리면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 보조국사께서 멋있는 표현을 한 게 이 병이 빈병 있잖아요. 빈병이 비어 있는 것 같이 마음이 그런 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까르마라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책이 뒤에 이제 이 사무량심 수행에 있어서 제가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빨리 까르마인 줄 빨리 알아야 돼. 업이라 하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 거기서 이제 그 움직임이 선한 것이냐 하면 선업, 악한 건 악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움직임이라 그러면 무기업 이렇게 다 판단을 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 맹목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적이고. 업의 속성이 왜 이제 맹목적이냐 이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아는 순간 업은 뭡니까? 반응이 이제 업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해놨어요.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순간순간 자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습관이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습관성입니다. 업입니다. 네,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술, 담배 하는 게 남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여자도 술 잘 마신다 그러대. 그 나는 여자들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줄 알았는데 서울 와보니까 안 피우더라고요. 옛날 얘기지만 여자도 술 잘 마시고 담배 잘 피. 저기 서울역 가면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저희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여자가 담배 피워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남자들은 술을 마셔도 그것을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여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자들은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신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술을 마시는 걸 차로 마시는 쪽으로 바꾸시게 돼요. 또 담배도 끊어야 돼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 담배를 끊게 하고 술을 안 마시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는 일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업은 선악과 의도로 뭉쳐져 있습니다. 선악의 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선악의 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는 모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이죠. 그러나 알아차림을 하는 정념은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념의 지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상을 조작하는 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참 좋다. 다섯 번째, 마음으로 보면 존재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본다는 말은 그 대상의 부분만을 보지 않으며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뭔가요? 마음으로 보는 것 전체를 본다. 이거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우리는 부분을 잘 보지만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얘기하면은 의식을 심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념은 뭐냐 이게 정념. 정념은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이 심왕이니까 비우잖아요. 의식이 왕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가 전체를 봅니다. 그럼 정념을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부분을 알아차리는. 이런 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물건 전체를 보는 거는 의식이 하고 요게 뭐 문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을 보는 것은 심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정념은 의식의 작용입니다. 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의식 이 자체를 그냥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전체를 보는 힘을 길러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체 속의 부분을 보면 좋은데 전체를 보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부분만 보는 게 남아있거든. 보통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시야가 좁다 하는 말을 보통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오전 시간에도 앉아있으면 주변 다 본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에 이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 보긴 보는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의식 자체가 전체를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서울역 뷰으로 해가지고 저 강암까지 이렇게 싹 다 보여요. 그 길이라든지 동대문 쪽으로 해가지고 남대문 쪽으로 해가 다 옛날에 한번 다녔던 것은 다 봅니다. 근데 보는 거는 동시에 전체를 보는 거는 의식의 작용이에요. 의식 자체가 보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자. 근데 그 중에서 부분을 본다 이거죠. 서울역은 특징이 어떻고
강화문의 특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심소가 작용하는 거 얘기하죠. 심소 중에서 알아차림을 얘기할 때 여기는 정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식의 작용이 많아요. 몇 개가 되는가? 51가 돼요. 작용하는 것이. 그 중에 정념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작용이 51에도 보면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무덤덤한 게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뒤에 가면 또 나올 때 제가 또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이렇게 마음으로 전체를 본다 할 때 이 마음은 심왕이라는 것을 빨리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극기 명상을 할 때 전체를 보는 의식 명상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 이거는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왕이 뭘 가보자 하는데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러면 왕이 자기 혼자 못해요. 특히 왕권의 힘이 약하면 그렇거든요.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막 하더라도 밑에 보좌진이라든지 거기에 장관들이 안 됩니다 이러면 못합니다. 얘기하죠. 그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트럼프는 그렇게 하대요. 그건 또 욕도 먹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노무현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터뷰 중에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뭘 하려고 딱 하는데 비서진에서 가서 안 됩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또 얘기하니까 또 다른 또 피싱에 또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처리를 했대. 그 처리한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안 들어주고 묵살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비서진이 도와주지를 않는다. 자기 말을 안 믿는다. 얘기하죠. 그런 게 하나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보는 게 틀림없어요. 옛날 왕도 뭘 하려고 하면 밑에 신어서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의식이 내 왕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의식이. 근데 자기 의식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막는 게 뭔가 하면 심소예요. 의식이 작용이 선한 마음이 의식을 옥죄이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이 의식을 옥죄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의식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건 원래 하는 건 이런 심소를 없애는 얘기하죠. 그런 심소라 하는 게 신화와 같거든요. 그런 게 하나 없어지면 의식만 딱 남은 상태에 들어갈 때 그걸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선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또 완벽하진 않지만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딱 도달하면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얘기하자.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지나간 생각 돌아오지 않고 미래 생각 오지 않은 현재 생각 머물지 않는 걸 계속 알아차리는 그 연기적각이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의식만 딱 남아 무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공간이 넓으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갱상도 말로 하면 깝치는 일이 없는 거죠. 깝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없어져 버려요. 뭐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근데 마음이 땡땡이 작으면은 탁 끝내면 팍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화를 좀 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번 화가 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나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혈압이 너무 높으면 이거 안 되는데 화가 이래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혈압 측정 재봤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이 화가 얼마나 올라갔지? 하고 보니까 240까지 올라가더라. 그럼 안 터지니 다행이지. 안 그래. 근데 그때부터 혈압이 잘 안 내려가. 그 한 번 그 사건 딱 한 번 있었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크게 한 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게 확실히. 그래서 화를 한번 내면 10년 공부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10년 공부 그것도 안 무너졌어요. 지금 이래 입만 살았어. 하여튼 그래서 화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본다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전체를 본다는 말은 그 대상의 부분만을 보지 않으며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찻잔, 책, 연필, 탁상식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그 물건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해보면 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금 다관이잖아요. 요건 찻잔이고, 요건 죽비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제가 같이 한번 명칭을 한번 붙이도록 해보죠. 자, 요거는 죽비, 같이 죽비, 죽비, 다관, 다관, 찻잔, 찻잔, 책 책, 이렇게 명칭을 붙이니까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르죠. 이런 걸 분리됐다. 근데 그냥 한번 보십시오.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공간에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데 명칭을 붙이면 네 개 딱딱 분리돼 버려요. 희한한 일이죠.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건 전부 부분을 보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근데 언어를 매개로 하자면 그냥 보면 다 보여.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다 못 봐요. 희한하게도.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를 보는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인자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한 번은 저기가 되고 남산이 극기명상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본인이 잘 안 된대. 가다가 이쁜 꽃이 막 이쁘다 이래 마음이 간대. 돌이 있으면 돌이 예쁘다고 죽고 싶고 그냥 보는데도 마음이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마음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 공간이 넓으면 이래 봐도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못 보고 그것만 딱 꽃만 보면 꽃 딱 보고 돌을 돌을 딱 그것만 보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감정을 생각을 덧붙이고 스토리를 만들어버려 자기가.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왜곡가 안 되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본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언어를 매개를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 이름을 붙이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찻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면 마음은 그 이름에 따라 그것을 찻잔으로만 인식하게 되고 마치 찻잔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또한 책상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찻잔으로 찻잔만 인식도 다른 거 인식 못한다. 네. 두 번째, 즉 전체가 아닌 부분을 한정된 용도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으로 책상 위를 봅니다. 시야에 걸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두 한꺼번에 눈으로 들어옵니다. 보는 것은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한 번에 실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좌우와 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 자, 셋째, 마음으로 관하게 되면 앞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의 문제는 뭔가 막 좌우는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이는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은 육안이 아니므로 앞뒤 상하 좌우를 걸림없이 봅니다. 더불어 존재의 본질, 즉 마음과 형상의 속까지 꿰뚫어 봅니다. 수행을 통해 하늘의 눈을 얻으면 삼천대천세를 보는 일이 손바닥 보듯이 쉽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자, 요게
형상이 속까지 꿰뚫어 본다 했죠. 여기다 설명을 좀 해드리죠. 제가 만약에 이 죽비를 이렇게 본다면요. 죽비를 이렇게 보면 제 시선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탁 하고 차고 나가버려요. 그걸 보면 탁 하고 차고 나가버려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달라라마 스님한테 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게 왜 내가 시선을 보면 왜 차고 나가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속까지 꿰뚫어 본다 하는 거는 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훈련.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뒤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자기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거 여러분 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기가 마음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짓는다. 그는 내가 뜻을 짓는데 이 뜻이 만일에 공성이다. 공성은 다른 말하면 무자성이거든요.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내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뜻을 굳게 가지고 있고 그 간단 흐트러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항상 자취가 없는 자성이 없는 쪽으로 초점 맞추고 몸이 물질 현상도 계속 자취가 없는 쪽 초점 맞추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사물을 딱 보면은 여기도 자성이 없다 하는 복이 돼요. 마음이 익어져가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대승기신론에서는 자기가 난주가 치가 된다. 네. 자기가 치가 됐대. 사마타가 됐대. 그때는 사마타는 성취하는 거야. 정사마타라고 그때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의 대상이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이 있어가지고 사물을 보면은 다 이게 자성이 없는 쪽을 보는 거예요. 시선을 차고 나가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역시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지혜는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게 이제 속뜻을 본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꿰뚫어 본다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무심해진 상태에 오면 이렇게 빙 항아리 같이 자기 무심해진 상태에 되면은 그 관찰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비어 있는 것만 봐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이제 속성이 드러나.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건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백입니다. 그냥 비입니다. 공은 자성이 없는 걸 이제 공이라. 우리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찰나적으로 바뀐다 하는 거 알아요. 그건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 마음 자체 찰나적으로 사라져요. 그런 거 보는 거죠. 딱 지켜. 그래서 이게 마음을 보는 게 있으면 마음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 계속 바뀌는데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뭔가 막 불연속의 연속이죠. 이런 정도까지 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버린다. 나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럼 그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 그리고 그 좀 더 깨뜨려 들어가면서 마음의 자성이 없구나. 이건 본래적인 것이고 이게 원래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원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본다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까지 깨뜨려 보는 데까지 간다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마음으로 보면 주객을 빛납니다. 생각은 있음과 없음을 만들지만 공을 보지 못하며
단지 추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관은 내가 머리에서 막 일어나는 생각은 이 공을 못 본다. 추리는 가능하다. 관은 창조된 적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며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공을 봅니다. 창조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고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본래 면목이라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본래 면목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또는 불성, 공성, 뭐 일심, 진심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본래 면목은 다르죠. 근데 본래 면목이라는 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이제 스님이 길을 가요. 이건 늘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싸워. 그래서 이 스님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 저 싸우는 거 보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싸우더니만 갑자기 악수를 탁 쳐가지고 아이고 내 자리에 볼 면목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스님이 그 지나가다 그 소리도 깨달아요. 본래 면목. 자네 볼 면목이 없다. 볼 면목이 없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볼 면목이 본래 없는 거야. 그게 본래 면목이야. 그런 걸 알라 그러면 수행하면서 무심해지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궁극에는 강공불이가 되는 경계에 이르러 주객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요. 내 보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하고 두 개가 없어져 버려요. 주객이. 이 정도 경계에 가면 이제 타성 일편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 타성 일편이 강공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깨달음도 보면은 강공불이 경계 같은 거. 단지 내용은 주객이 평등하고 중심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둘이 아님이 들어가는 거죠. 자, 7번째. 마음으로 보면 의식이 부분에서 전체를 이행됩니다.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본다거나 부분만을 인식하는 자아 감정과 생각은 사라집니다. 동시에 전체를 보는 관이 커져갑니다. 이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안과 밖이 동시에 전체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밖으로 존재 전체를 보면서 안으로 그 본질이 공함에 들어감을 봅니다. 특히 무상고 무아를 볼 때는 몸의 현상세계에서 무형의 마음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삼부인을 보게 되면 이제 몸 차원에서 마음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무형의 마음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요. 무상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지켜보게 되면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또 탐욕이나 또 분노에 오인된 사물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괴롭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지게 돼요. 얘기하자. 그게 고예요. 또 무아를 알 때는 주제한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되는 무아예요.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주제하는 마음이 없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째, 마음으로 보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본다 하는 이 마음은 신모항을 얘기합니다. 신망. 그러니까 이게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죠.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면은 고통도 안 일어납니다. 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업이 멈춘다는 거죠. 업이 멈추기 때문에 고통이 벗어날 수 있다.
아홉 번째, 마음으로 보면 궁극에는 공과 공을 보는 지혜가 물에 물을 탄 듯이 지혜의 몸을 이룬다. 이 법신이. 이 마음으로 봐야만이 된다. 결국 여기서 1번부터 아홉 번째, 9번까지 얘기하는 전부 다 마음으로만, 마음이 눈이 생겨야 되고, 마음이 눈이 생겨서 마음으로 볼 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 모든 성취 가능하다. 예. 그 이제 마음으로 본다 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이거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명상을 해야만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극기 명상할 때 마지막에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늘 확인하게 했거든요. 난 누구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았다 떴다 이래서 감아 있을 수도 보고 떠 있을 때도 보고 이 보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거든. 근데 극기 명상의 마지막에는 꼭 그걸 시키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시켰는데 이제는 그 철회를 했어요. 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단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요, 수행 명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실제 우리의 수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배추파리 갖다 받쳐가면서 하는데 명상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돈 드는 일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명상하면 다이어트도 되는데 몸만 다이어트 되겠어요? 마음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탐진치가 줄어드니까. 탐욕이 많으면은 몸도 같이 이렇게 불어났다가 탐욕이 줄어들면 몸도 이제 줄어들어요. 먹는 양도 적어지니까 당연히 그걸 하겠죠. 이 마음이 탐욕이 줄어들면 분노가 줄어들면 또 훨씬 분노가 많이 있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몸이 먹으면 다 살로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푸석푸석해지고. 근데 분노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지방이 쭉쭉 빠져 날씬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적인 얘기를 했나? 사실 맞는 얘기예요. 명상으로 다이어트 할 생각을 해야지. 스님 이번에 텔레비에서 명상을 10시간 동안 하는 엄마 때문에 그 딸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TV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명상을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말씀 명상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거 호흡하고 말씀 명상은 어떤 명상인가 하면은 이거 테이프 털어놓고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자기가 따라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자기도 이게 따라하고 그거를 10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원래 그것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평화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온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연불안에서 나온 거예요. 연불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연불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켜서 다른 용어를 바꿔서 사랑, 평화 막 이런 걸 계속 반복. 그런데 솔직하게 그거는 지혜가 개발도 안 될 뿐만 아니다. 10시간씩 하면 피해를 줘가면서 할 게 뭐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참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명상센터 같은 데 와서 가족 눈치 안 보고 명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 명상도 이런 걸 열심히 해봐도 좀 마음은 안정은 되는지 모르지만 알아차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10몇 년 전에 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그 메들랜드 가서 미국.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 근처에 그 플러싱이라고 하는 데죠. 뉴욕 플러싱.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상장제 꼬시켜가지고 델리를 봤으면 최고의 도시 맨하탄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꼬시켜서 갔어요. 미국. 갔더니만 이제 한국에서 명상하는 스님 왔다 이러니까 메들랜드 전화가 와가지고 명상 지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보니까 한 많지도 않은 10명도 안 돼. 보니까 대부분 불자들이고 초청하신 분이 카톨릭이야. 근데 왜 이걸 밝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바로 명상을 했는데 바로 말씀 명상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구절 명상을. 이분은 성경 구절 명상을 얼만큼 했느냐? 3개월을 날마다 한 거야. 그래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 어머니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냥 감정이 막 올라오고 주체를 못하고. 그래서 이 딸의 그분도 상담 심리 상담 뭐 하는가 뭐가 있는데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으로는 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감정을 주체 못하니까 그 성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래가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가면은 될 것이다 하고 선물을 사서 어머니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어머니가 또 한마디 딱 던졌는데 거기에 비수가 탁 꽂히면서 정신이 그냥 가버린 거지. 그래가 뭐 다 팽개치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3개월 때 열심히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정념수의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알아차림 이 저녁부터 해가 그 다음 아침까지 대중들을 같이 이제 명상하고 가르쳐주고 코칭해가면서 그렇게 하루가 아니죠. 반나절 지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 감정이 그때는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구절 명상 성경 구절을 열심히 좋은 구절을 내내고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어머니한테 그래 화를 내면 안 되고 감정 올려서도 안 되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막상 자기 당하는 입장에서 자기 감정을 제어를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알아차림이 쏘는. 감정이 탁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딱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체크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체크하는 게 알아차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알아차림의 사상의 철학이 아니거든. 의식이 작용이에요. 단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이걸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4시간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제 수행 일기를 점검해 보니까 이제 요령을 터득했더라고. 그리고 갔다 오고 6년사에 있을 때니까 그러고는 한 석 달 가까이 늘 전화가 왔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잘 됐다고 화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제하는 힘이 생기고 참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구절 명상 그 어느 명상이겠죠. 그런 거는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자비수관 또 그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멘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멘트를 듣고 수행하고 두 번째는 멘트 없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언어에 매여 있으면은 언어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갖다 주지를 못해요. 그래 그런 구절 명상을 그냥 마음에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육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안 됐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예? 처음 왔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좀 넘었어요. 근데 살이 한 7kg 빠졌어요. 먹는 건 똑같이 먹고요. 근데 하루에 몇 번씩 들랑달랑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건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잠이 막, 그러니까는 저녁이 밤에 좀 한 번 하면 막 졸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방법은? 하던 예, 방법이요? 예. 간화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도반님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디서 했냐니까는 충무로에서 했는데 오늘 처음 나와봤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근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이 친구들. 근데 간화선 했는데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사례가 있는데 예. 백은선사라고 있어요. 백은선사. 백은선사가 있는데 백은선사가 이제 화두를 참고하다가 몸이 삐쩍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단단히 굳어가기 시작해요. 굳어가기 시작하니까 화두를 참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행을 갈아서 하다가 이제 그런 지경에 간 거죠. 그 다음에 뭔가 간법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노란 버터를 상상하죠. 버터가 싹 흘러내리면서 몸머리에 흘러내리는 상상하는 거죠. 이건 이제 관상법이죠. 백은선사 어록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다시 회복을 해.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이제 간화선을 해. 그때 깨달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왜 간화선 하는데 몸이 왜 아프고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간화선의 대상은 화두지 몸이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에 마음이 소홀해지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상기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 중에 상기병이 걸린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 몸이 건강해져요. 얘기하자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남방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수행을 하게 되면 몸 건강을 회복하고 단말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수행은 몸을 통해서 감각으로 마음으로 해서 마음 본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두라 하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본성을 바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 잘 모르는 사람들 애만 쓰고 힘만 들었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간화선 안내서를 제가 언젠가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힘들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 면밀히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하고 화두를 참고하긴 하는데 참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화두라 하는 뜻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말만 하도 된다 하지만 결국 이런 꼴이 되죠. 오늘 그 사람 말 맞더나 선방에 갔더니 막 이먹고 화두합니다 해놓고 쭈삐 땅땅 치고 1시간 동안 앉아서 딱 일어서면서 한 사람이 그러네. 아이고 이먹고 사람 잡네. 왜 이먹고 사람 잡네?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니 그냥 이먹고 한다고 앉아서 하니까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다고 막 1시간 또 그냥 꼼짝 앉아서 얼마나 몸을 부대끼겠어. 그거 좀 안다 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병폐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화두를 간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이제 다시 옛날 공부했던 걸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마음의 본성으로 이제 무심의 길로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경론에 나오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근기가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은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나도 날 것이다 이겠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어록을 보면은 딱 경론을 근거를 해가지고 이 선수행을 제시를 하는데 경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노법이 아니에요. 점원하지 점수법이거든. 희한하게도. 그런데 그는 점원의 점수법을 싹 가져와가지고 도노나 돈수법을 탁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도 창고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용어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쓰면서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딱 생략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뛰어야 되는데 근격 수승한 사람은 그냥 한복에 딱 들어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또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건너뛰어서 못 들어가요. 힘들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휴식하겠습니다. 스님 화두가 정령인가요? 아니, 화두는 마음의 본성을 화두라.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 이전의 자리가 원래 면목의 자리입니다. 그 이제 불성의 다른 이름이 화두고 원래 면목의 다른 이름이 화두고 그래서 화두를 참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지. 알아차림 역할을 하잖아요. 알아차림은 이제 화두를 챙긴다 할 때 그 챙김이 알아차림을 정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 것도 전부 다 정념이에요. 그거는 뭐 똑같아. 똑같죠? 그건 자, 휴식. 얘기하자. 이 명상 시간에 명상을 좀 했으면 아. 그 바람인 것 같아요. 원래 10분 하기로 했는데 스님이 전에 3분을 줄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20분씩 그러면은- 했었잖아요. 전에. 그럼 명상해야지.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딱 할 때 명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해주시죠. 아, 그치, 맞지. 10분씩이나 합시다. 네. 10분 명상이 1시간이 되고 네, 3분이 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첫 시간에 3분 하는 게 너무 짧은 것 그래, 같아서. 알았어. 좀 느리도록 하지. 네. 3분 하면 집에서 가서 느려가지고 한 뭐 10분에 느리고 좀 잘 되면 20분 느리고 그렇게 하면 돼. 스님하고 같이 하면 스님, 요새 집에서 이제 명상을 하면 이렇게 쫙 들어가요. 쫙 들어가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게 들어가는 그게 빨리 눈을 뜨고 싶고 빨리 튀어나오고 싶어 하는 그게 왜 그렇게 생깁니까? 뜨는 마음이 있구나. 뜨는 마음. 두 개 같이 사는 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뜨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럼 빨리 그만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 들뜨는 마음을 살펴봐요. 내 무엇이 들뜨고 있지? 들뜨는 대상이 뭐 때문에 있는가 살펴봐요. 그럼 집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뭐가 있거나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거나 있으면 반드시 뜨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살피고 그렇다고 하면은 딱 정해요. 내가 10분 하겠다 하면 마음 먹고 딱 하고 20분 하겠다 마음 먹고 딱 해서 그 시간에 딱 마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고 한참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 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20분 하겠다. 예. 내가 마음 먹고 예. 이래 하면 시간 좀 늘어나죠. 예. 그리고 들뜨게 하는 게 뭐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스님 화두가 알아차림 맞죠? 화두가 알아차림 아니에요.